안녕하십니까 수금자 여러분. 2020년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용사 실기 문제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또 하기 편하게 실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7대3 가는 말을 가지런히 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기시험 감독을 갔는데 다른 말을 이런 방법으로 타지 않고 미용사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위로 해서 아니면은 이 밑끝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밀어서 타는 방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했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서 갈라지는 부분만 가르면 굉장히 편하게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탈 수 있으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커트가 들어갈 겁니다. 보통 상고머리 중이라고 나올 겁니다. 중은 이 밑에 단계를 많이 쳐올리지 않고 신사형처럼 그렇게 머리를 감는 거니까 위험하셔야 됩니다. 중과 하가 있더라고요. 하가 있는데 하는 조금 올리고 중은 조금 내놓고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과제고 요즘은 스포츠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두 가지만 배워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지간잡기 방법으로 해서 5, 6cm 아니면 6, 7cm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 길이를 아주 하는 게 안 맞더라고요. 제가 시험 감독을 해보니까. 그래서 빗에다가 이렇게 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5, 10 단위로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6도 되고 7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표를 해가 가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간잡기를 해서 쭉 올려서 이래서 그냥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감독들한테 저 사람이 제대로 배웠구나, 조금 못해도 좀 제대로 배워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간잡기를 잡고 쭉 똑바로 빗으세요. 빗고 이 빗에 표를 해라는 보면은 5, 10 단위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10입니다. 그죠? 요게 10 단위 10cm니까 그래서 90도로 당겨서 6, 7 여기서 자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이용사와 미용사가 하는 게 많이 좀 틀립니다. 미용사를 어떻게 포마하는 건 아니고요. 하는 방법이 미용사들은 여러 번 이렇게 끊어가요. 여러 번 끊어가는데 우리 이용사 시험은 이 일자형 장가위로 이렇게 한 번에 아니면은 나눠서 끊는 게 최고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위에도 이렇게 자를 잴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요. 밑에 일단 센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게 잡고 그대로 요거 앞에 우리가 먼저 잘랐던 게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부터 여기 맞춰서 그대로 잘라주시고 너무 물론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국제대회까지 선수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만 가면은 손이 떨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많이 떨고 손 다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베일밴드 같은 걸 꼭 준비해 가셔가지고 손 다치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손 다쳐가지고 베일밴드가 없다면 빨리 감독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베일밴드를 하나 구입을 하는 거. 안전 처방법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손 다쳤다고 해서 절대로 뭐 불합격이나 이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손 다쳤으면 손 다치는 대로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피를 흘리면서 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다시 앞에를 자르면은 지간잡기를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서 또 잘라냅니다. 잘라내는데 그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잘라놨죠? 이 머리를 그대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구태 여러 번 잡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잘라난 부분 보이죠? 여기도 그대로 요거 맞춰서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천천히 하세요. 25분간 커트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항상 지지분하게 해놓지 말고 자르는 부위를 가지런히 뺏으면서 또 여기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를 들어서 잘라놨죠? 여기를 연결시키면 돼요. 또 물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 갖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을 했는 거를 가지고 그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 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또 뒤쪽 부위도 잘라나는 부위를 맞춰서 그냥 이거는 바리깡은 다 밀 거니까 여기는 센치를 개념하지 마시고 그냥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잡기로 뒤까지 우측 사이드에서 좌측까지 가려면은 이 뒷배까지 이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잘랐죠?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는 좀 놔두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네킹 좌측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잡고 이제 좌측으로 갑니다. 자, 왔죠? 왔으면은 마네킹 좌측을 이쪽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뒤로 미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이러면은 밑에 부위를 놔두고 양 사이드 앞머리 윗머리까지 다 지금 커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앞머리 윗머리 양 사이드까지 다 지금 1차적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지간잡기로 해서 그 다음 단계도 밑에서 한 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랐죠? 그리고 이 촬영 관계로 마니킹을 이렇게 좀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니까 이 촬영 관계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그 다음 밑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밑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간잡기로 해서 이어 포인트 뒤까지 잘라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기관 잡기 하는 방법은 요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단차가 생기고 기관 잡기로 인해서 승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숟가위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리깡으로 현재 이 머리는 상고형 준 과제입니다. 준 과제니까 중과 이 하가 있는데, 보통 머리 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 바리깡으로 조금 높이 올리냐 조금 낮게 낮추느냐, 그 방법이 딱 한 가지 그겁니다. 하나는 상고머리 중이고 하나는 보통 머리 하니까 올리는 그 방법은 제가 실습으로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은 이 바리깡도 이 어떤 이 조절이 1단, 2단 이 조절이 안 되는 바리깡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바리깡이 많이 이제 쓰죠. 쓰니까 요거는 뒤에서부터 하셔야 되죠. 여기서 머리를 약간 이렇게 쑥으리고 이 빗을 갖다가 이렇게 뜨세요. 일단 왜 그러냐면요, 높이 조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2cm 정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단차가 잘 생깁니다. 생기니까 올릴 때 이 기계를 그냥 이 변기 이륙할 때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야만 시험 칠 때 아주 좋습니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빗으로 이렇게 걷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걷은 상태도 됩니다. 근데 손으로 걷어 올리는 이 모양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빗으로 걷어 올리겠습니다. 걷어 올려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붙였죠. 이 날이 정확하게 이 두피하고 붙어야 됩니다. 띄우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붙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살포시 들면서 하셔야 여기가 깨끗하게 됐죠. 이래야 가위질 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초급자이기 때문에 가위에서 단차가 생기는 부분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시험 칠 때는 아주 잘 깎았다, 저 사람 머리를 참 잘했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조금 더 여기서 비스듬히 떨면서 올라가야겠다. 비스듬히 떨면서. 됐습니다. 이 시험 칠 때는 보면요, 이 뒤에 네이프 쪽에서 좌측으로 간다, 또 네이프 쪽에서 하고 나서 네이프 쪽에서 우측으로 간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시험 칠 때 이것저것 다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안 하니까 편하신 대로 가고 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네이프에서 마네킹 좌측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올리면 굉장히 짧은 스포츠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밑단만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구레나루 쪽에는 마찬가지로 뒤에 네이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밀고 올라가서 네이프 쪽만큼 올리지 마시고 여기는 살짝만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요 정도만 올리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바리깡을 원을 그리면서 정확하게 돌려주시면은 이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네킹 우측으로 갈게요. 여기도 들면서 했죠. 들면서 아주 얇게 이렇게 면도선을 따다시피 바리깡을 하면 되고요. 고리나루도 저 마네킹 좌측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비스듬히 올려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 긴 머리가 많이 남아있죠.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바리깡을 붙일 상태에서 돌리면 큰일 납니다. 좀 띄워가지고 요만큼 띄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런 바리깡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숯 처리를 해야 돼요. 틴닝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발짜리, 25발짜리, 30발, 30발, 45발, 40발, 50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숯가위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장가위 한 개, 장가위 한 개, 틴닝가위 한 개만 덜렁 가져오고 빗도 덜렁 한 개를 가져오십니다. 이 말도 참 잘해요. 그걸 가지고도. 근데 시험 결과는 안 됩니다. 그 준비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필요 없더라도 현장에서 가위 한 3개 정도, 또 빗도 한 서너 개 정도, 튜닝가위도 한 서너 자루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준비물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질감 처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질감 처리를 안 하게 되면요, 이거를 드라이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아이롱 와이딩 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또 탈색, 그리고 멋내기 염색까지 하려면은 질감이 좀 작아야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아주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하는데, 질감 처리를 할 때 이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가르마 3대7 가르마 이쪽에 질감 처리를, 보이는 쪽에 질감 처리를 한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질감 처리를 했다, 가른다, 많이 삐죽삐죽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절대 이 부분을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시고, 또 한 가지 피할 때는 이마 쪽입니다. 이마 쪽도 요 정도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 겉 올렸을 때 드라이 하면은 드라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삐죽삐죽 다 티 나오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아주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 머리랑 마네킹 머리랑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틀리냐면은, 마네킹 이 머리카락은요, 굉장히 사람 머리보다 첫째 신경이 이제 없는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몸속에 있는 이게 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머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듣고, 마네킹 머리는 이 다 죽었던 머리잖아요. 이 신경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꼽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질감 처리할 때도 질감 잡기를 잡고, 요렇게 와이딩을 아이롱 할 때도 요 정도 말 거 아니에요. 그 뭐 여기서 감기는 부분을 조금 놔두고 해야 돼요. 이만큼 하면은 마네킹 와이딩 할 때 안 감기니까 감을 수가 없어요. 감으면 삐죽삐죽 다 튀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잡기를 위해서 한 2cm 정도 여기서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붓꽃처럼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예, 꼭 이 붓꽃처럼 끊어 주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 뭉뚱한 머리를 와이딩을 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 머리카락 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푹 이렇게 뭉침으로 하기 때문에
와이딩을 하시면은요 턱턱 걸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붓꽃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주셔야만 이 머리가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와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잘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리를 잘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이 삐죽삐죽한 게 있어야 돼요. 붓꽃처럼 여기 모으면 붓꽃처럼 되죠. 모으면 붓꽃처럼 되잖아. 이게 그렇지만 뭉퉁한 건 아무리 모아도 붓꽃처럼 안 돼요. 이 뭉퉁하기 때문에 이래서 붓꽃처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기관잡기를 잡고 그리고 너무 많은 길이가 이 가제대로 안 하고 길이를 조금 길게 하면은요 와이딩 할 때 절대로 감기질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접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턱 접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와이딩 할 때 이 사이사이 들어가야만 잘 되는, 짧으면 잘 되는데 길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이 16mm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12mm잖아요. 아주 짧은 머리는 8mm고 6mm인가요? 예, 6mm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길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뭉쳤죠? 예, 여기도 이렇게 꼭 이렇게 숟가위로 질감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 이 순서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왜 이거는 자세에서 또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와 내 몸 사이에 주먹 한 개 정도 띄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하기가 힘들잖아요. 띄우면은 너무 붙어도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주먹 한 개 거리를 두고 바로 서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내가 앞을 본다, 약간 기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만 이 자세가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질감처리를 해줍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장가위로 머리를 자를 때 지간잡기로 해서 자르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발을 잘하고 머리를 드라이를 잘해도 운전 시험에 운전 잘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 코스를 잘 맞춰가는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거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준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잘한다고 일테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뜨고 별나게 시험을 친다면은 그 사람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이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제처럼 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뭐든지.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꼭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장담을 합니다. 자, 질감 처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특히 가르마 부분도 조금 위에서부터 질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다 잘 했습니다.
옆상 양 사이드까지 다 질감 처리를 했고 다 잘했어요. 이제 떨어지는 앞머리를 잘 이제 이렇게, 자 여러분들 아까 자르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붓구처럼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다 싶으면은요, 여기서 잘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흩뜨는 거 잘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구렛나루 양 사이드와 이 뒤에 네이프 쪽에는 이제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는 것도 막가위로 막 이렇게 이 장가위로 잡고 막 이렇게 쳐올리시면은 또 단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쳐올리면. 자, 이렇게 하니 숟가위로 일단 이 질감 처리를 옆에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자, 이쪽에도 질감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게 다음 작업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는 아까 이 앞전에 전부 다 바리깡으로 전부 다 과정에 준하는 이 높이로 다 컷들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딱 하고 조금 길다 싶으면 또 끊어주시고요. 한번 했다고 해서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쁘게 하시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제가 이 틴닝 가위로 이 질감 처리를 해놓는 부분하고 이 해놓지 않는 부분에서 막가위로 정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질감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또 순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질감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장가위나 중가위, 그 분명히 시험 칠 때 장가위 한 개, 중가위 한 개, 또 미니가위 한 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위 한 개만 들리는 가져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감독관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태도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이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 생김새, 복장 이런 게 완벽할 때 점수를 주는 거지, 뭐 꾸지지하게 시험장에 왔을 때 그렇게 오면은 이 감독관의 눈에 벗어나기 때문에 시험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예쁘게 화장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게 맞고, 예의상 남자들은 좀 깨끗하게 가운 속에 넥타이도 좀 매고 그렇게 오는 게 최고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장을 조금 조심을 좀 하고
복장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 머리 시간잡기로 해서 자를 때는 이 장가위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질감 처리를 다 했는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중가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가위. 가위가 좀 많이 적죠. 예, 요걸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위 잡는 것도 이거는 시험에는 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면허증을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소를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하나 주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고 이 마니킹을 1000개 이상을 잘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00개 이상 잘라받는 그 경험으로 손님한테 접했을 때 이 모양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잡으면은 자 보세요. 이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왔고 손등이 위로 올라왔죠. 근데 이 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어깨가 전부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잘 나올랑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르시면은 자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이렇게 자르시는 게 대한민국 이용사의 98%가 이렇게 자릅니다. 미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세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르냐?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잘라야만 이 모든 게 편하고 어깨도 안 틀리고 어깨도 편하고 이 옆에 옆구리도 이렇게 해가 잘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세에서 하려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자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발 자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자른다. 여름에 여러분들 방한팔 입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 거울을 비춰보면은 이 겨드랑이 밑이 환하게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좀 보기가 흉하고 하니까 겨드랑이를 막고 이렇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이발하십니다. 여가위질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 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세에서 여가위질을 하시고, 예?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지금 쭉 끝까지 보면서 이 자세와 이 자세가 얼마나 편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편한가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허증을 따기 위한 교육이지만 절대 면허증을 따고 난 후에 이 모습도 여러분한테 앞으로의 얼마나 편한 이발 자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면허증보다 하나의 실습 장소에서 한다는 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옆에 이렇게 쳐 올려 떡깎기 이 이발 자세는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에서 하시고 여기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조금 넓은 빗이 있고요. 조금 좁은 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오실 때 분명히 준비물에 대중소라고 분명히 해놨을 겁니다. 대중소. 소는 요보다 조금 작은 겁니다. 대중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는데 이 빗을 사용하는 방법
또 요 중짜리 이 빛하는 사용 방법, 소짜리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학원 원장님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까먹을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넓은 빛과 중짜리, 그 다음에 소짜리의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강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짜죠. 예. 아주 이제 두께가 얇고 길이가 조금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작으니까 요 소자를 쓰는 거 중대를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처부터 이 바리깡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장교머리, 그러니까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높이 올리는 분들, 자, 높이 올리는 분들, 소자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높이 올리는 분들은 자, 이 높이 올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리깡을 합니다. 높이가 요 정도 올라왔죠. 요 정도. 자, 중짜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중짜리는 하게 되면 요만큼 더 올라왔어. 그죠? 자, 그럼 됐자.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소짜리 빗으로 한 번 하는 거, 이거는 3번 할 거 한 번에 다 하고요. 중짜리를 2번 할 거 이거는 한 번에 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야 될 머리는 이 더 큰 빗이 있어야 되는데 요 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빗을 이렇게 세워서 한목에 한참에 이렇게 가는 게 높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이 발은 가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빗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가위로 이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가위와 바리깡 역할은 똑같습니다. 잘라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이발 시술은요, 빗으로 하는 겁니다. 빗의 각도에 따라서 머리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붙이면은 많이 올라간 스포츠가 나오고요. 띄우면은 상고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빗 각도에 따라서 전부 다 머리형이 나오니까 빗으로 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높이 올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빗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층 남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바리깡 기계를 이렇게 위에는 들어주시고 밑에는 붙이고 원을 기리듯이 이렇게 기려주시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 알면은 이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학원에 배우러 가시는 거고 또 이 길을 알고자 학원에 가가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선생님들이 하실런지 몰라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이 동영상만 봐도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오늘 길이고 돌리고, 그죠? 자, 이런 데는 또 이 바리깡으로 또 이 다 하면은 시험에 또 어떤 그게 과제에 조금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업소에서 또 손님들한테 할 때 유용하게 쓰시라고 하는 이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위로 좀 더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 바리깡이 되는 요 부분은 시험용이 아니고 지금
이 일자 가위를 바꿔가지고 이게 지금 시험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으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빛이 이 각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일자로 올라가죠. 이 빛 일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끝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각나는 스포츠hin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에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상고머리 중, 그러니까 이 밑에만 이렇게 하고 위에는 이렇게 덮는 그런 머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빛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고 요 단계까지 가서 빛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 주셔야 돼요. 예.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은 각난다. 이렇게 조금 구분해 주시면은 둥근 점이 나온다. 예. 무슨 말 아시죠? 이거 쭉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이 빛 각도를 구분해줘서 여기까지 올라가셔야만 여기가 자연스럽게 둥근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빛 각도를 구분해주셔야만 각이 안 나고 둥근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뒤에 좀 할까요? 뒤에도 아까 1차적으로 바리깡을 갖다가 2cm 정도 기계를 대놨습니다. 대놨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하듯이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가요. 큰일 납니다. 시험에 벗어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구부려서 약간 여기서 멈춰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올라가지 말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정도에 끝내야 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이 빛끝이 올라가다가 일자로 쭉 올라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딱 상고머리잖아요. 이게 이 부분에서 빛끝을 두피 쪽으로 숨겨줘야 돼. 안으로 숨겨줘야 돼. 겉으로 나오지 말고 안으로 들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아까 2차적으로 바리깡으로 시험에 준해서 2cm를 올려놔라 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리깡을 쓸 때 여기서 비스듬히 이렇게 올려라 했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려라 했는데 여기서 비스듬히 안 올리게 되면은 여기가 단차가 생기는 게 여러분들 보입니다. 근데 이 밑에는 이 단차가 안 생기도록 아까 우리 처음에 바리깡을 뗄 때 해놨기 때문에 그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홀더가요, 공간에서 지업하는 비치가 되어 있는 홀더는 절대로 이게 이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움직일 뿐이지 절대로 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홀더를 여러분들이 면도할 때도 편하고 하니까 이 시술할 때도 많이 숙일 수도 있고 하는 이 홀더를 삼각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더라고요. 가지고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여기 홈이 나 있잖아. 여기 이만큼, 그죠? 이만큼 홈이 나 있잖아. 여기는 홈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여기는 홈이 있어요. 이만큼.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홀더를 눕혔을 때 면도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홀더를 잘 사셔가지고 일차적으로 해놨고요. 여기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하느냐? 오늘 잔머리 아까 1호빗 있잖아요. 작은 거, 이보다 작은 거 그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올렸으면은 수그려 주시고 빗 끝을 눕혀줘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지도하시는 스승님을 참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승님의 기술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돈 들여서 배울 바에는 조금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기구 하나를 쓰는 것도 머리 하나 깎는 것도 또 자세부터 또 친절감 것부터 모든 이 자기 어떤 그걸 전부 다 충분하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이커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리고 시험 감독들은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내가 시험 잘하면은 내 옆을 이렇게 해서 지나갔죠. 아 그러면은 다 반 넘어야 다 지나가죠. 근데 감독들은 눈에는 안 그렇습니다. 감독들 눈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통수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위 소리만 들어도 다 저 사람은 저 수금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참 가위질을 잘한다. 라는 걸 소리만 듣고 다 직감을 하니까. 내 옆을 지나간 후에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위질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가지런히 하는 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밑에서 했으면은 가위질을 위에까지 여러 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이게 툭툭 이래 하시면은 감독들이 대단히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에 더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지. 우선에 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길에 그 과제에 충실한 그 과제를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금방스럽게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못하려고 하지 말고 준하는 그것만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를 잘 했죠. 이렇게 됐어요. 자, 옆에 양 사이드 옆에는 다 잘 됐어요. 네이프 쪽에만 이제 가지런히 하는 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작은 빗으로 이제 소 빗을 바꿨습니다. 빗은 올라가는 속도는 천천히, 움직이는 가위는 빨리. 올라가면은 1cm 올라가면은 이거는
7, 8번을 1mm 올라가면 7, 8번 이 개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일단 밑에 네이프 쪽에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처럼 단차가 안 생기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팁을 하나 주자면요, 이 장가위로 여러분들이 싱글링을 많이 하세요. 싱글링을 많이 하는데 이 장가위로 싱글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가위로 싱글링을 하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나무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작은 나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미니가위 있잖아요. 미용실에서 쓰는 미니가위. 이거는 또 쓰는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싱글링을 하고 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장가위보다 중가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요,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비교를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쌩 붑니다. 불면은 이 흔들리는 부분이 큰 나무가 우회를 많이 흔들리게 되죠. 밑에는 작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큰 나무가 휘청휘청합니다. 자, 그거는 자, 이게 큰 빛이다, 큰 나무다, 또 큰 가입니다. 이렇게 싱글링을 해가 올라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끝이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싱글링을 해 올라갈 때 계속 층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가위가 바람에 조금 덜 타는 중가위잖아요. 중나무. 이거는 좀 빨리 움직이면요, 이 끝이 큰 장가위보다 적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업소에서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가위와 중가위가 역할이 굉장히 틀리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미니가위를 가지고 안 오세요. 지참물에 분명히 대중소라고 또 이 가위가 장가위, 중가위, 소가위, 미니가위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이 기구의 어떤 이 준비물에서도 벌써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미니가위 쓰는 거는요, 또 요만큼 또 짧잖아요, 미니가위가.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미니가위는 곱슬머리, 파마머리 하실 때 쓰셔야 돼요. 장가위는 위에, 이 역할은, 장가위 역할은 위에 지간잡기를 머리를 길게, 긴 머리를 짧게 끊어줄 때, 정리를 할 때 하는 거고, 옆가위질 할 때 장가위가 필요합니다. 중가위보다는 옆가위질 할 때 장가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옆가위질 할 텐데요. 그리고 이 갈분 있죠, 갈분. 자,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 갈분. 이거를, 예, 꼭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뭐 부폭이 쭉 떨어지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발라주시고, 항상 뭐를 할 때 지저분하게 놔두지 말고 깔끔하게 빗어놓고 제자리에 빗어놓고 이렇게 내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깎아도 잘 깎았네요. 뒤에까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 옵니다. 마네킹 우측으로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불편하죠. 이게 그래서 그 자세 그 자리에서 아까 잡았던 그 방법대로만 갖다 대면은 이게 아무런 불편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면상에 이 조발했는 게 참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지금 제가 들여다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제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 분들 옆에도 했죠. 뒤에까지 내부 쪽까지 계속합니다. 이 장가위가 중가위는 여러 번 일에 해야 되죠. 장가위는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장가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가위가 무겁기 때문에 절상력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정확하게 절상력을 할 수가 있다. 장가위는. 그렇기 때문에 중가위는 가볍기 때문에 절상력이 좀 약합니다. 여기도 한번 위에서 했죠. 그 다음 단계 내려오고 그 다음 맨 밑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로 해서 단차가 있는 부분, 층이 티 나오는 부분을 모두 잘 정리를 했습니다. 됐고, 마네킹을 바로 세면은 여기서 이제 커트가 1차 커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면체술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연도컵, 연도갑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도컵, 연두를 하기 위해 세빙, 비누를 하나 넣고요. 물을 이쪽에 반 정도 넣습니다. 넣고 물을 찍어서 비누에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거품이 나죠. 이걸 갖다가 하면 됩니다. 일단 뒤에 이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잔머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이것도 밀어줘야 됩니다. 면도할 때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신경을 그렇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커트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세밍할 때는 시험에 준하지만 뒤에 뒷면도 할 때는 시험에 채점에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자, 면도할 때도 순수가 있습니다. 순수가. 내가 이 마네킹 우측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여기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손님할 때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잡고 여기서 딱 해서 여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뒤에도 잘 해서 이렇게 하시고 덜 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피부가 상하지 않게 잘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네킹 좌측으로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측에서는 이 팔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칼집이 이
목적으로 목선으로 내려왔는 상태고, 우측을 할 때는 좌측에 할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하죠. 이게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에 뭐 잘 안 쓰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도선을 정확하게 땄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 했죠?